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선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그리고 축하합니다. 제가 축하드리는 이유는요, 경매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공부입니다. 특히 그 중에서도 권리 분석에 관한 거는요,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.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접 입주해서 거주할 아파트를 경매 공부를 통해서,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. 또 상가나 공장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어떤 분들은 경매 컨설팅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죠. 근데 돈을 버는 수단은 꼭 경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월급을 받을 테고요. 식당을 한다든가 커피숍 이런 걸 해도 돈을 벌 수는 있죠. 그래서 경매 공부는 돈을 버는 의미로서도 그 의미가 상당하지만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용도로도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내가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가 필요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5억짜리, 시가 5억짜리 주택을 전세로 나온 걸 4억에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시가가 5억이고요. 요즘은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질 않죠. 그래서 전세 4억, 위치도 마음에 들고 층, 방향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찾아보죠. 그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뭡니까?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죠.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도 등기부 등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. 어찌됐든 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선순위로 이미 근저당권이 5억 들어와 있습니다. 실제 채권액은 4억이 조금 넘는 정도가 되겠네요.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집에 시가 5억짜리 집에 근저당 5억이 잡혀 있는 이 집에 전세금 4억을 내고 입주를 해도 될까요? 안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? 전세금 4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어떤 경우에 잃어버릴까요? 전세가 만기가 되고요. 주인이 내 보증금 4억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집을 주인한테 역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.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4억을 못 돌려받으면 그 집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4억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집 들어가면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왜? 그게 바로 경매 때문입니다. 경매. 주인은요, 근저당권 5억도 갚아야 되고요. 내 돈 4억도 물어줘야 됩니다. 매매가는 5억밖에 안 되는데 물어줘야 될 돈이 더 많죠. 그래서 주인이 근저당권,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건데 거기다 이자를 상환하지 않거나 나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이 집을 경매할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 하면요. 부동산 상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. 항상 전제가 필요합니다. 이 부동산이 경매된다면 이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. 경매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. 경매가 되면 우리 권리 분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경매가 된다고 한다면 시가 5억짜리는 한 4억 5천 선에서 낙찰이 될 수 있고요. 4억 5천 되면 근저당권자한테 우선 배당이 될 거고 그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. 이게 권리 분석입니다.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재택 후의 수단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내 재산을 지키는 방어의 수단으로도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